아니 정치권 인사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들이 나오잖아. 이 사람들 언제 보고받으셨냐는 거예요.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감독원이 왜 있습니까? 이런 걸 사전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도 하고. 뭐 감독원이 꼭 뭐 그런 그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.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국정감사하면서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감독원장이나 감독원 직원들이 다 무능함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. 뭐 무능하다고 이현재-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. 주감위원장님, 원장입니다. 네. 그 검사 결과가 그 여러 옵티머스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여러 검사가 있었지요.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실 때에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 이진아 같은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검사 결과로서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지요?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. 그러면 검사를 왜 합니까? 실태 검사의 파악도 핵심이 해야 여기에 되고 이 남은- 검사의 핵심이 여기에 어떤 부정한 게 있는지 권력이 개입돼 있는지가 가장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실태 파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. 아니 짧게 하세요. 그런 예, 건 앞으로 기본이잖아요. 어떤 지금 식으로 묻는 것만 대상을 해야 대답하세요. 되는지 그런 묻는 것만 것들을 대답하세요. 네. 그건 다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. 핵심은 경영진이 어떻게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기에 이 엄청난 사건에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게 그럼 언제 받았어요 보고를? 그 검사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아니 정치권 인사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들이 나오잖아. 이 사람들 언제 보고받으셨냐는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. 네. 근데 아니 그건 이 사태가 다만 이제 이 사태가 나가지고 언론에 났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제가 보고를 감독원이 받은 것 왜 같습니다. 있습니까? 네. 감독원이 왜 있습니까? 이런 걸 사전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도 하고 막는 기능이 있어야지. 이 감독원이 왜 있어요? 뭐 감독원이 꼭 뭐 그런 그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다가 자,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원장님, 검찰로 넘어가는.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감독원이 1번입니다.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국정감사하면서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감독원장이나 감독원 직원들이 다 무능함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. 뭐 무능하다고 이현재-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. 네. 왜 권한을 넘어섭니까 이게? 정치권의 외압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. 이 이현재 총리나 양호 씨 같은 최동욱 같은 데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? 만나시거나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런 적은 없습니다. 한 번도 없습니까? 없습니다. 다음에 검찰 조사 받으셨을 때 분명히 원장님 이 위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임을 보고받은 게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2019년도 6월경에 보고받으셨죠. 예, 지금 나임 사태 그렇지요. 그 정도 되는 것 자 같습니다. 그러면 나임 이거는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1호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옵티머스를 보고받으시죠. 맞죠? 예, 시간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업무 보고 때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셨죠. 예. 자 그렇다고 그러면 1년 기간 동안 뭐 했나요? 나임 사태가 났거든요. 나임 사태가 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감독원이 무슨 일을 하셨죠? 그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나임 같은 큰 사태가 났으면 금감원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옵티머스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연말에 52개 그 펀드를 들여다봤고요. 그러니까 실태 점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초에 들어와서는 그 중에서 이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중에 일부를 서면 그런데 검사 지금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이 작년도 19년도 6월경에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1월부터 말이죠. 5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밀 조사를 하라고 해서 3월 달에 했는데 3, 4월 달에만도 얼마냐? 3월 달 590억 정도 팔았고 4월 달에 957억이 나갔고 5월 달에 400억이 나갔어요. 감독기관에 이러고도 이게 책임이 이게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, 이게. 1월부터 4월까지 파는 게 3012억이에요.
그러면 여기에서 NH증권 저 조사했었을 때 사장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팔지 말라고 했을 때 사장의 뜻이라고 해서 이거 팔기까지 했거든요.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인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감독기관이 왜 있냐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사후에 그 문제가 인지가 되었으니까 그렇지, 그 당시에는 여러 그 사모펀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쉽지는 전에 않았습니다. 원장님, 1년 전에 라임 사태가 터졌고요. 그리고 12월 뭐 정밀 조사라는 건 이제 그 운영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들여다본 것이고, 실제성을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현장 검사 들어간 6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이게 엄청난 3천억 가까운 돈이 풀렸어요. 자,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편법으로 쪼개기한 걸 다 알고 있고, 그다음에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책임을 소비자 보호라고는 명목으로 왜 금융기관한테만 다 변상 조치를 합니까? 금감원이 책임지고 금감원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해야 돼요. 왜 그런가? 여러분들이 감독기관이고 1년 전부터 인지했고 12월부터 이 조사가 들어갔고 3월에는 5개 회사를 선정했거든요. 선정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팔렸단 말이죠. 그러면 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은 이 책임이 되었습니까? 저희들이 그거를 그래서 경고하고 감독 잘못했다고 조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또 여기 하나가 된 경우는 이 상품에 대해서 팔지 않기 시작할 때 NH가 팔기 시작을 했어요.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제 무능하겠거나 아니면 건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.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네.